네, 여기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종훈 기조실장님 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좀 나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 5월 2일 농지법 개정안과 관련된 소위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정부는 지난 3월 29일 레이지 직원 투기 사태에 따른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죠. 예. 그 중에는 농지 취득 심사 등을 강화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예. 그 정부 발표 직후에 농지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시겠다고 저희 실장님께서 농업정책국장님과 함께 저희 의원실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저도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또 제출한 것도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그러면서 제가 차명 등기 농지 반환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당시 실장님께서 예. 마침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바뀐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 판례에 따르면 옛날에는 부동산 임의 처분하게 되면 명의주택자가 형량적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는 처벌 안 되게 바뀌었다 이렇게 세금 판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저도 이 대법원 판례를 제가 준비하는 농지 명의신탁의 불법 원인 반환 청구를 못하게 하는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이제 저 준비 중인 입법안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이 법안을 준비를 해서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명의신탁과 관련된 대법원의 신고 판례인데요. 위에 있는 구 판례는 16년, 19년 선고된 판례인데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이라도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예. 근데 금년 2월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뭐냐면은 이게 횡령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바뀐 겁니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거. 그 말은 없지만은 예. 이게 횡령죄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게 명의신탁에 따라서 차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원소유자 동의 없이 예. 명의주택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해도 횡령죄가 안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판례 내용이. 형사 사건으로 보면 형사 사건으로 그러니까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뒤집어 말하게 되면은 반환 청구권이 있으면 그걸 처분해 버리면 제가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 해석의 논란 좀 소지는 있지만 민사 판결, 형사 판결 이것이 명의신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판결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니 뭐, 그것만 물어보세요.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학계나 여기서도 아니 그때는 안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뒤에 가서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아시게 된 건데 상식적으로 기왕에 명의주택한 주택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형사 범죄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때부터 범죄가 안 된 거예요. 예, 형사법상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 판례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판례? 그 판례 최근에 올해 2월달에 2월달에 나왔던 거는 저희 직원한테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겠네요. 예. 이상님 좀 들어가십시오. 이 차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농림법안 소위 위원이 아니어도 이 농지법에 관심이 많아서 5월 10일 농지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했고요. 또 본 의원님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관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5월 20일 농림법안 소위에서 정부가 준비한 농지법하고 본 의원하고 또 신정은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 저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다뤄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자료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2016년 과거 판례를 인용하면서 대법원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도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2월에 바뀐 아주 중요한 판례인 이 판결을 전혀 보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당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어요. 최근에. 왜 당시 이 중요한 판결을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농림부에서 안 가르쳐 줍니까? 전혀 농림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주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법안 심사 소위에서
차관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들어보십시오. 대법원 판례를 염두에 두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옛날 판례를 언급한 거거든요. 최근 판례를 언급하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앞에 2019년의 대법원 판례와 2021년 초의 대법원 판례, 그러니까 민사 관련된 부분과 형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법원이나 아니면은 법무법인이나 관계부처하고 그것은 법무법인에 의뢰한 것은 제가 문제 아니가 그 뒤에 한 건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잖아요. 문제의식이 없었고 솔직한 말로 이 BH의 보고가 정부에서 발표한 이 법안에 뭡니까? 이게 명의신탁과 부동산 반환 금지하는 법안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새롭게 주장한 것이고 끼어들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게 새로운 금년 2월 선고된 새로운 판례를 언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 법안에 힘이 실리게 되니까 이걸 일부러 누락하고 보고 안 한 거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관님, 네. 차관님께서 보고를 받으실 때 잠깐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 청구권 여부가 지금 쟁점이 됐어요. 근데 부하 직원이 보고하면서 판례가 2개가 있습니다. 과거에 명의신탁을 허용한다는 판례가 있고 최근에 그것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바뀐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이 둘 다 보고를 해줘야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만 보고하고 하나는 보고 않는 게 맞습니까? 보고받는 입장에서 어떠세요? 당연히 다 보고를 받고 판단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 아닌가요? 있잖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판례를 몰라요. 제가 법조인인 거 관심이 있지만 나머지 분들이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농림법안 소위 의원들이. 누가 알겠어요. 2010년, 2019년 선고한 판례는 뭐 실명법 위반돼도 명의신탁 허용된다는 판례였고 그러나 올 2월 달에 선고한 판례는 명의신탁 허용 안 된다. 그거 처분해보다 제가 안 된다. 이렇게 판례가 새로 나왔어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판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직자라면 국민의 공복이라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한테 그 판례를 보고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예 보고를 안 해버렸어요. 보고를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우리 전문위원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도 쓰겠습니다. 지금 뭐 팩트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뭐 그 뒤에 제가 뭐 추궁을 하니까 뭐 로펌에다가 뭐 자문하고 오초 그러면 이상한 논리를 만드셨던데 그건 놔두고 그 전 단계로 정말로 진정한 공무원이라면 두 판례를 다 언급해 주고 국회의원들과 판단하시려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일단 법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동안에 그 부동산 실명법 관련된 부분하고 연동되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관계부처와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의로 누락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당시에 그 문제가 전문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자료에도 판례가 하나만 써져 있습니다. 저 위에 두 판례만 써져 있고 세 판례는 써져 있지가 않아요. 사장님도 그 판례 바뀐 거 알고 있죠? 올 2월달 판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까? 그럼 제대로 보고를 못 받으신 거네요. 담당 국장과장들이 기조실장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차관님은 그냥 패싱 하셨겠구만요. 아니요. 그렇게 보시지는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그 판례가 빠져 있으면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 판례까지 해서 제대로 판단해 주시라고 이야기하셔야지. 차관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료 제출, 그러니까 이 자료가 나온 이후에 그 문제가 있었고 그거 관련해서 기존의 자료로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장관님 사안이 이렇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뭐 오래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공직생활 이런 쟁점 사안에 보고를 하면서 두 개의 상반된 판례가 있어요. 이 최근에 바뀐 대법원 전남부터 판결을 언급하지 않고 가격 판례만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차관님도 그렇게 알고 아마 그렇게 그 당시에는 아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결국 내가 보기에는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이것은 사기가 뭐 일부러 적정의 사기도 있지만은 조작에 대한 사기도 있습니다. 의원- 모르는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보고를 안 해서 속이면은 이것은 의원님 그런 차원의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횡령과 관련된 행령죄가 성립한다라는 형사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이번 농지법 관련된 부분은 명의신탁 관련된 부분의 것이고 민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은 생각 안 해요. 이 중요한 판례를 저한테 실장님한테도 실장님도 아까 기조실장님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한다고 해서 최근 바뀐 판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기조실장도. 그만큼 이게 중요한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했고 담당 국장이나 실장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차관님은 몰랐다 그러는데 차관님 있었만 정말로 그렇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시- 특히 아니 진실을 숨겨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속는 겁니다. 얘는 그렇게 이해해주지 않고 5월 20일 시점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포함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기조실장이랑 국장님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기조실장 이야기 들어본 거 아닙니까? 그 심사 전에 우리 방에 찾아와서 기조실장하고 농업정책국장 두 분이 와서 바뀐 판례를 언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판결을 국회에 보고를 안 해서 결국은 아니 이걸 퇴치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복잡한 사안이고요. 장관님 국회 생활하셨을 때이 정도 사안 되면은 당연히 서로 바뀐 판례를 보고해 줘야 됩니다. 이게 공직자로서 당연한 도리예요. 이 식으로 보고를 못 하겠어요. 전문위원한테 이야기 안 했고 차관도 현장에서 이야기 안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본회의 뭡니까 본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는데 그때 늦어버렸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 보고를 요락한 경위 또 차관께 보고가 안 돼서 차관에서 허위 보고한 경위를 정확히 조사하고 검찰하고 개발 방지 대책을 당부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 일단 상황 파악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